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6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여수시장 후보군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기명 현 시장도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변수로 꼽히는 일부 후보들은 민주당이냐 무소속이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여수시장 선거. 지난 9월 김순빈 전 여수시 의회 부의장에 이어 최근엔 서영학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유화 전 시의원은 최근 민주당에 복당했고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도 지난 주말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역인 정기명 시장 역시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달 초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인 정 시장은 행정의 연속성과 선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 말쯤 나올 민주당 선출직 평가 결과가 변수로 꼽힙니다. 여수시장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주요 후보들의 민주당 경선 참여 여부도 주목됩니다. 명창환 전 부지사는 다양한 행정 경험을 내세우며 지지세를 넓히고 있지만 민주당 입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비 경선이 100% 권리당원 투표로 치러질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일부 인사들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쟁 구도는 내년 설 명절 전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의 종합청렴도가 최하위인 5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여수시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한 5등급으로 전남 지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순천시와 광양시의 종합청렴도는 각각 3등급과 4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고 고흥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의대 신설을 위해 추진된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이 구성원들의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오늘까지 이틀 동안 대학 통합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순천대 학생 투표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전남 의대 신설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을 맞아 여수 MBC가 준비한 기획보도, 오늘은 경제 산업 분야입니다. 올해 전남 동부권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한 한 해였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불황이 계속된 가운데 누리호 성공 발사와 국가정원 관람객 400만 명 달성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올해 여수산단의 분기별 생산액입니다. 지난해 23조 원을 기록한 이후 분기마다 감소세를 보이더니 최근엔 19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고용 인원도 꾸준히 줄어들면서 지금은 2만 명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불황이 고용 위기로 번지자 지난 8월 여수산단 위기노동자 지원 사업엔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수 산단 쪽에 이렇게 일이 없다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타격은 철강 산업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매출액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더니 올해는 8월 기준 12조 원대에 머물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이 흔들리자 정부 대응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수는 산업과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광양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고 산업 위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법제화한 석유화학 위기 특별법 K스틸법도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에선 순수 우리 기술의 집약체인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누리호는 기술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2차례 비행을 더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의 방문객 수는 460만 명, 매출 수익은 110억 원을 넘기면서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탰습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1명당 20만 원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 화학산업혁신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해당 연합체에는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등 13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을 화학기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연합체가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과 범용소재 위주의 생산구조를 고부가 스페셜티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시중은행보다 대출 회수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를 든든히 받쳐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건데요. 열악한 자금 조달 구조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은행을 비롯한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금리와 대출금 회수.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 시중은행보다 상한 압박이 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는 게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이제 회수를 굉장히 압박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같은 고객들의 불만이 한국은행의 연구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이 연간 18만 건을 넘는 13년 동안의 대출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매출이 1%포인트 하락할 때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0.4%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금융기관들이 대출 회수에 나서 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 금융기관들의 민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금융기관의 영세성이나 또는 제조업의 의존도가 더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나는 이유로 연구진은 시중은행보다 열악한 자금 조달 구조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중은행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즉 지자체 금고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조성해 준다거나 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좀 더 확충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지방은행 스스로도 예금 중심의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채나 외부 자금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전 충남 통합 논의로 촉발되고 있는 광역시도 통합에 대해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마련된 순간 행정 통합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해석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영록 지사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많은 일들이 있고 전남 대부흥의 길이 이제 시작이라며 출마 의사를 확실히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까지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또는 그걸 적극 육성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길을 만드는데 앞으로 더 헌신해 보고자 합니다. 대전 충남을 필두로 촉발되고 있는 광역시도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 시기와 관련해 예산과 권한을 가진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마련된 순간이라며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재정과 권한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 통합을 통해서 통합의 인센티브를 주어진다는 것이 또 그런 모델 케이스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당연히 가야 된다. 김 지사는 송년사에서 올해는 격동의 시간이었고 동시에 새 희망을 싹 틔운
진짜 개벽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재임 7년 동안 국고 예산이 10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고 1인당 개인 소득도 전국 12위에서 9위로 상승했다며 전남 경제 중위권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AI와 에너지 수도로서 남북권 반도체 혁신벨트 유치를 내년도 첫 과제로 내세우고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내일부터 호남에 머물며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당대표 선출 이후 첫 지역 일정에 나선 조 대표는 내일 광주에서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개혁 간담회도 갖습니다. 또 오는 26일에는 무안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진 뒤 장성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정책 설명회 등을 진행합니다. 조 대표의 이번 일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당의 정치개혁 방향과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제3지대 정당의 존재감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신대중흥 7차 아파트 주민일동 126만 원, 순천시 도사동 6통 월곡 교곡 신곡마을 주민일동 38만 원, 9통 한경아파트 주민일동 31만 원, 29통 청미래 2차 아파트 주민일동 50만 원, 서면 문화마을 주민일동 38만 4천 원, 산정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순천시 서면 장청마을 주민일동 5만 4천 원, 순천 풋살장 민박대표 강명순 10만 원, 추동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죽청마을 주민일동 18만 6천 원, 죽평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순천시 송강면 이은마을 주민일동 32만 4천 원, 추동마을 주민일동 1만 8천 원, 상사면 이천마을 주민일동 17만 원, 예슬아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 일동 37만 720원, 용당초등학교 교육가족 일동 62만 2,200원, 순천시 주인환경산업대표자 박주인 10만 원, 중앙동 이통 주민일동 50만 원, 주민 황경환 12만 원, 해룡면 나부랑개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용전마을 주민일동 15만 원, 고흥군 복례면 원두마을 주민 최영주 5만 원, 점안면 용산마을 주민일동 22만 2천 원, 포두면 신촌마을 주민일동 39만 6천 원, 삼정마을 주민일동 21만 원, 여수농협 농가주부 모임 회원일동 10만 원, 여수시 한려동 새마을운동협의회 일동 20만 원, 쌍봉동 부영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사무소 직원 일동 10만 원, 웅천 퍼스트 시티호텔 바이쇼타 대표자 김종현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전남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강우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6에서 9도 사이, 한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성탄절인 모레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여수 국동항 인근 해상에 60대 남성이 빠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저체온증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해당 남성이 어선에서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내년부터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환원 대상은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와 우주천문과학관으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제외한 입장료 전액을 현장에서 지류형 지역 상품권으로 즉시 돌려줍니다. 고흥군은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미김이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김 수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김 수출액은 3억 6,4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이 전체의 2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62% 증가한 규모인데요. 전남도는 이번 관세 면제 조치로 김 수출 경쟁력이 더 강화됐다며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남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은 전국의 최대 규모인 5,664헥타르로 전남도는 연간 15,000톤 이상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농축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